또 그래요? 네. 아 이거 했었나? 네. 그러면 정의 그거 했었어요? 아니요? 그 소크라테스 얘기는 했어요. 주로만 그렸어? 학자 이름만 알려줬어요. 정의했어요. 제가 플라톤 얘기를 왜 했을 거예요? 그 시대. 같은 말을 때. 맞아요. 수업 너무 열심히 듣는데 너무 수업을 잘 듣는 거 아닌가요? 누구의 제자예요? 그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 플라토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정정하겠습니다. 왜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안 했대요. 누가 했어요? 그런 말 안 했대. 아무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일본의 법학자, 그러니까 법 계보를 보면 독일이 법으로 완전 선진국이에요. 독일 법의 최고 권위적인 국가거든. 그래서 유럽 법학자들은 다 유학 독일로 가. 근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지. 일본이 선진 문물인 외국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독일의 민법, 형법, 헌법 체계를 일본이 싹 흡수를 해.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딱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 독일을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법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실정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정이 되어 있는 법, 그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역설을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일본 사람 책에 써있대. 그러니까 와전된 거래, 잘못된 거래. 소크라테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튼 민중 이렇게 아테네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까지는 맞아. 근데 소크라테스가 되게 죽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였으면은 그래 죽여라 이랬겠지만 싫었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탈옥하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다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내가 어쨌든 내려진 판결이고 어쨌든 국가가 내린 결정인데 이걸 회피하는 국민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잦아지면 공동체는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싫었지만 그 공동체의 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돌아가시고 플라톤이 그걸 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우매한 대중이 발생할 수 있겠다. 다수가 멍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죠.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때문에 플라톤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169페이지에 보면 능력에 따른 정의가 나와요. 우리가 6단원에서 정의를 배우는데 지금 167페이지에서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정의의 정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167에 위에서 네 번째. 그렇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능력에 따른 정의입니다. 능력에 따른 정의. 말만 들어도 되게 딱 느낌대로예요. 말 나온 대로. 요 말대로. 뭐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만큼 분배를 많이 받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만큼 분배를 받고, 그런 겁니다. 합리적이죠? 그래서 김연아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되게 많이 분배를 받을 거고, 그리고 반면에 능력 없는 사람은 덜 받을 거고. 당연하죠?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얘들아? 이렇게 능력만 가지고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애초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뭐냐면 선천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 아니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벽에 부딪히겠지. 그지? 그죠?
자, 우리는 방금 얘기한 걸로 장점, 단점을 볼 수 있겠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능력으로 분배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성취 동기가 올라갑니다. 사회적으로 너도 나도 능력을 얻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선천적인 차이 있죠. 선천적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계속 약자일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요걸로만 부를 계속 분배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170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70페이지. 거기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나요? 업적이요. 업적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업적.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결과물에 대한 얘기예요. 결과물이 높으면 높은 만큼 많이 분배를 받고, 결과물이 낮으면 낮은 만큼 분배를 받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한 만큼, 기여분 만큼 분배를 받는, 어때요? 합리적이죠? 괜찮죠? 그러다 보면은 업적을 인정받는 사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성취 동기가 되게 높겠죠. 그죠? 업적을 누구나 쌓으려고 할 거 아니야. 아닌가요? 분배를 많이 받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미술가로서 별로 업적을 쌓고 싶지 않나요? 노잼? 네? 업적. 네? 못 들었어요. 그리고 업적을 빨리 쌓는 방법 중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업적을 쌓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네. 창의성이 자극될 수 있어요. 고취될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업적을 인정해주는 사회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업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너도 나도 성취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지금 우리 정의 파트 보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살고 공정해지자라고 이런 기준치를 마련해 놓은 건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업적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게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죠? 업적에 대한 평가조차도 인간이 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뛰어난 업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는 뛰어나지 않은 업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되게 뛰어난 운동선수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한국 사회가 수능 시험 결과라는 그 업적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운동을 아무리 잘한들 되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평가라는 기준이 딱 수능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준에 대한 설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미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내가 되게 성과를 내야겠다, 업적을 쌓아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 하면은 이 출발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나는 미술학도의 길을 걸어야겠어. 그러면은 미술학도의 길에 딱 쓸 수 있겠지.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5%의 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가고 5%는 가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냥 다 대학에 간다고 봐야 돼요.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쫓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잘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쪽에서 애기들 총 들고 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때요?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출발선에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업적을 쌓고 싶어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또는 업적을 쌓으려고 보니까 누구는 이미 출발선 바깥에 이미 나와 있고 누구는 너무 뒤에 동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전혀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업적을 평가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업적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네, 단점이 되겠네요. 기회 평등을 보장해줘야지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아니요. 쉽죠? 171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필요. 171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171에 위에 작은 글씨.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네, 필요에 따른 정의. 필요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요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인 거.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동등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뭐 집의 크기도 다 다를 거고 부의 크기도 다를 거고 뭐 그냥 일단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어찌저찌 출발선에 잘 서서 출발을 합니다. 뭔가 업적을 쌓든 자기 인생을 살아가든 시작을 했다고 해봐요. 달리기로 비유를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막 자전거를 타. 갑자기 여기 자전거가 있어. 잘 그렸죠? 네.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슝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려고 보니까 막 바닥에 막 자갈이 많은데 신발 안 신었어. 막 자갈도 있고 막 모래 막 엄청 발 아프고 외줄타기 해야 돼요. 외줄타기 하니까 밑에 불 나고 있고 어렵죠? 그러면 어떤 업적을 쌓아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하다면 과연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회가? 아니요.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길로 표현을 한 거는 비유인 거고 경제적인 상황이 되겠죠. 현실 세계를 제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뭐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도 망하고 막 고아원 여러 군데 전전긍긍 하는데 어떤 학생은 삼성 재벌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둘이 똑같이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같겠습니까? 아니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지나오는 길들, 겪게 될 그런 경험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온 아이디어가 가는 길이 어떻든 간에 도달하는 지점을 똑같게 해주면 평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괜찮죠? 아이디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오게끔 하면 결국에 얘도 여기 서 있고 얘도 여기 서 있게 되면은 평등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넘어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내용은 좀 롤스라는 사람의 이론과 좀 맞닿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야 여기까지만 오게끔 하면 돼. 여기까지 와 하고서 우쭈쭈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냥 내비두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들을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요?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이런 거 제거해주거나 편하게 길 닦아주는 이런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복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이 필요에 따른 정의는 장점이 뭐냐면 복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으면 말이 안 되잖아. 기초생활 수급자 도와주는 비용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지들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이 뭘까? 단점. 아, 빨리 가면 뭐해. 에이, 가나 마나네. 어차피 여기서 더 만날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단점은 앞서 말했던 거랑 다르게 성취 동기가 낮아져요. 어쨌든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성취 동기가 낮아져. 근데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업적 능력, 이런 필요에 따른 정의,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 현상, 문제들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 다르게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이해되죠? 질문 있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요?